오늘은 코로나 백신 도입 일정과 우려점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최대 4,400만 명 분량의 이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하지만 유통과 보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접종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대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공급하는 백신을 비롯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백신이 들어옵니다. 물량 확보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구매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세부의 협의를 거쳐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우리 국민의 20% 수준인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을 공급받습니다. 개별 기업 협상으로는 우리 국민 3,400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1,000만 명 분량이 공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있고 위탁 생산을 맡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에 가장 빨리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mRNA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각 1,000만 명 분량이 들어옵니다. 이미 두 제약사의 백신은 임상 3상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접종을 앞두고 있거나 시작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백신은 다른 국가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내년 전체 공급 물량의 90% 이상을 소진했기 때문에 국내 공급은 2분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존슨앤존슨 계열사인 얀센의 백신 400만 명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내년 2월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 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에는 2분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들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지만 본격적인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나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의 보관과 유통 등 접종을 위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이번에는 내년 도입될 백신의 특징과 우려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정부가 확보한 백신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하는데 어디 백신이 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맞게 되는 겁니까? 네, 기업 개별 구매 협상을 통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죠. 이 4개 회사 백신을 확보했고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 분량을 합치면 5종입니다. 네. 이르면 2, 3월 국내에 들어오고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의료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우선 접종 대상자 3,600만 명부터 무료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WHO 역시 노인이나 보건의료인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합니다. 네, 백신을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여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백신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예. 되도록 다양하게 충분한 양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추측되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유럽이 선구매를 통해 백신 확보 전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만 우리 정부가 원하는 4,400만 병을 다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마다 조금씩 특징이 달라서입니다. 들어오는 백신은 크게 메신저 리보 핵산으로 불리는 mRNA 방식과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 양이 좀 충분치가 않고 백신마다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건데 정확히 이 방식이 어떤 식으로 좀 다른 겁니까? 네, 화이자, 모더나는 mRNA 방식 백신입니다. 예.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나 단백질 조각을 생성하는 방법을 우리 몸속 세포에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발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인데요. 온도나 화학물질 같은 주변 환경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유통 문제가 고민이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온도 문제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mRNA 백신 제작 과정에서 mRNA 분자를 지질 나노 입자라는 것으로 막을 형성에 감싸야 되는데 예. 이때 어떤 지질 나노 입자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관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화이자는 영하 70도로 운반해야 하는 물질을 선택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유통 시 영하 70도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더 걱정이 큽니다. 몇 달 전 독감 백신 사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도 뭐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시켜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정부 조달 물량 사고로 500만 명분 독감 접종이 중단됐던 사건입니다. 예.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 백신 조달을 해본 업체입니다. 당시 업체를 선정할 때 질병관리청이 백신 조달 입찰가를 낮게 잡으면서 4차례 유찰이 이루어졌는데요. 선정 후에 급하게 유통하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고 처음 해보는 업체라 문제가 생겼다는 추측입니다. 국내에서도 영하 70도라는 사상 초유의 백신 운송 방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법이 까다롭다 보니 8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초저온을 필요로 하는 백신에 대해 별도 접종센터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들여오기 전에 좀 미리 구비가 이런 시설들이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유럽은 이미 사실 백신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보관과 유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영국은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종류냐면요. 그 영하 70도에서 유통해야 된다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예. 초저온 운송을 위해 영국은 50개의 거점 병원에만 백신을 배치했습니다. 백신을 여기저기 과도하게 분산시킬수록 그 배송 사고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2의 독감 백신 사태가 없도록 우리나라도 국내 운송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화이자가 각 국가에 배달하는 방식은 자체 제작한 특수 보냉 용기에다 드라이 아이스와 백신을 넣는 식입니다. 피자 박스라는 말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 피자 배달처럼 각 국가에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해당 용기를 사용하면 60도에서 80도, 영하 60도에서 80도로 최대 10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배달이 좀 늘다 보니까 요즘에 좀 뭐 드라이 아이스가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백신마다 좀 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백신들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네.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 매개체 이것을 벡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넣어서 체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매개체를 아데노바이러스로 사용했습니다. mRNA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지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매개체도 외부 물질로 인식하면서 제대로 백신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네. 운송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냉장 보관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자주 맞을 수는 없겠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빨리 백신이 어쨌거나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즘 확진자가 늘어서 양성률도 동시에 좀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성률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양성률이 뭐냐면요. 검사 수와 대비했을 때 실제 환자 발생률을 말하는 수치입니다. 검사 후 실제 코로나로 판명되면 양성, 그렇지 않으면 음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7일 기준으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5%에 가까운 4.97%입니다. 직전의 수치인 4.24%보다 높아진 건데요. 5% 가까운 양성률은 지난 2, 3월 대구, 경북 중심의 2차 대유행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가 들여오는 백신이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현재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들이 안전한 건지 궁금한데 정부가 가장 먼저 들이기로 한 게 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에 좀 안전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지금이 이제 평상시에 백신 개발은 10년, 15년 걸리는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12개월 만에 이제 백신 개발이 됐다. 이제 비상 상황이다. 완벽하게 안전성을 다 확인하고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백신들은 3상에서 3만 명, 4만 명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한 백신을 사용하는 건데 현재 팩트는 파이자와 모더나 mRNA 백신은 이미 3상을 마쳤고 오늘 영국에서 파이자 mRNA 백신 임상 후에 허가가 돼서 지금 실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정도로 이 mRNA 백신은 효과가 95%, 또 중증 이상 반응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해서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번에 중간 분석에서 이제 반용량을 썼을 때 효과가 뭐 90%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12월 말, 이달 말 정도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임상 결과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효능이나 안전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효능은 이달 말 정도는 돼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개별 협상으로 들여오기로 한 백신이 4개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상에서 뭐 4만 3천 명을 한 파이자 백신, 3만 명 임상을 한 모더나 백신이 뭐 효과는 95%로 굉장히 높고 중증 이상 반응은 없기 때문에 현재 연구 결과, 임상 결과로는 이 두 가지 백신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물량이 이 4,400만 명분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수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 국민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 60 내지 70% 이상을 달성해야 이 코로나19가 유행이 이제 종식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5천만 명분을 최소한 확보해야 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전 인구 접종의 2배, 3배 분량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백신이 완벽하게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이 다 된 상황이 아니고, 이 접종하면서 또 연구 결과 뭐 일부 백신이 안전성이나 효능 문제가 있어서 탈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접종도 하면서 아직 확인 안 된 부분은 또 확인하면서 동시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4,400만 명분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종식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 유통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정도로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 코로나 종식이 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의 이제 60 내지 10%가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는 내년 후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돼서 인구의 60, 70%가 접종이 된다면 내년 겨울 정도에나 종식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도 좀 너무 늦죠. 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일본까지도 아마 내년 전반기에 접종이 완료가 돼서 종식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백신을 다 맞고 난 이후에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좀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부분도 좀 불확실은 하지만 일단은 지금 백신이 95% 상당히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해서 이제 유행이 종식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고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유행이 종식돼서 코로나 환자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